요즘 정말 골치가 아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김정은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연거푸 날아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만 해도 미국 시간으로 어제 바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김정은을 앞으로 ICC에도 제소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15년째 연속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오직 한 나라가 반대했죠. 북한 스스로였습니다. 미국의 이 대표가 말을 했죠. 이것은 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뒤집었고 자기들이 존엄을 훼손하고 자기 체제를 전복하려는 고의적인 이런 국제적인 행패이고,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앞서서 이야기한 그 모든 인권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두덜거렸습니다.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가 있는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하지만 이것은 국제적 공조의 심이 어긋나는 것이고, 중국이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미국 공군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덮어두었던 그 끔찍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끔찍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작전안들 다 꺼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2017년 12월 경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은 완벽하게 북한을 갖다가 이제 폭망시킬 계획을, 군사작전 계획을 다 세웠댔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꺼내가지고 그때 수준으로 다시 군사적 긴장과 압박과 공격을 고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그것 때문에 할 일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자처하고 있고 엄청난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미국을 그 유일 초대국이 아닙니까? 초대국 미국하고 회담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담을 하자면 유일 초대국이 회담을 하자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 2년 전 같으면 곰상스럽게 나올 작자들인데 미국하고 같이 놀아봤더니 이거 큰형도 별거 아니네. 미국도 놀아보니까 놀아볼만 하네. 라고 지금 아마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이 노는 김정은, 왜 그를 그렇게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절벽 위로 막 줄다름쳐서 가고 있을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이 지옥의 올가미를 지고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지금 마음을 정말 격동시키고 있는 몇 가지 아마 흥분시킬 만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김정은은 어떤 걸 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극도의 대첩 상황으로 가고 있을까요? 즉 김정은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저는 김정은 입장에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김정은은 이번에 이 힘든 상황만을 넘기면 연말연시를 미국에다가 타격하게 한 방 먹인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됐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끝끝내 협상이 아니라 대결로, 그리고 또 제7기 5차 전원회의인가 거기에서는 우리는 누가 인정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핵보유국이 아니라 명실공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핵보유국이다. 이런 것들을 딱 침몰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게 될 그 미국과의 대첩, 엄청난 대첩이 될 겁니다. 이거를
그렇다 이것만 넘기면 나는 뭔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소위 천년 김씨 왕조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천년 김씨 왕조. 천년이라고 하면 뭐 너무 수사적 표현일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북에 있을 때 이 수령님을 또 수령님과 수령님이 제시한 혁명 유업을 천년, 만년 대리로 계속해 나간다. 이 천년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년 김씨 왕조를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그런 보석을 까는 거죠. 예. 그것이 아마 첫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가슴이 부글부글 끓게 만들죠. 아홉 번째로 세계 핵 패권 국가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5개의 핵 기탁국에다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8개 나라에 비해서 드디어 아홉 번째로 세계의 핵 패권 국가로 입성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홉 번째로 힘이 센 나라가 된다. 이런 걸 이제 머리에 떠올리면 심장이 멎을 것만 같겠죠. 오매불망 그리던 아홉 번째 핵폭격. 야, 이번만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아마 덤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그네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당제 7차 대회가 내놓았던 그리고 김정일 때부터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던 그 강성대국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말입니다.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집어삼키려고 할 수 없는 그런 군사의 최강국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높뛰는 어떤 프라이드. 생각만 해도 김정은 아마 자다가도 법도 일어날 겁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한테서 바라고 바라던 바로 남한의 흡수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애국심도 높고 그리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그 신봉이 굉장히 높지만은 사실 자유민주 국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생명에 대한 귀중함 그리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런 그 인권에 대한 엄청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거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정말 저쪽에 목숨을 내대는 위험, 목숨을 불사르는 그런 위협적인 걸 보인다라고 하면 그와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런 데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그 소위 아홉 번째 핵 패권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소위 뭐 군사 최강국이 되고 해가지고 별의별 살육 무기들을 끌어다 놓고 불받아요. 그다음에 초토하요. 기습전이요.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뭐 서북 5도를 타고 앉고 그리고 제주도에 뭐 막 그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위협들을 조성하고 서울에 뭐 언제까지 우리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나서면 그것을 북한이 장난이라고 설마 북한이 그러겠느냐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피해서 아마 한국을 떠나겠죠. 그런 러시만 생기면 이건 뭐 김정은이 손으로 대지 않고도 코 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이게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정말 많은 것을 타산해 보고 드디어 이것만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반드시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 나는 꼭 나는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리고 이거 절대적인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만사라고 하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음과 양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에 대한 리스크가 반드시 있게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엄청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전,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도전들 가운데서 김정은이 정말로 참고 인내하고 막 그 반대하는 북한 주민들을 막 무참히 짓밟고 뭐 쳐갈기고 기안포로 쏴 죽이더라도 이것만은 답이 안 나오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하면 지금 북미 대첩 그리고 남북 이
이 국면, 이 모든 것들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흥정할 김정은은 절대 아니거든요.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왔네. 김정은이 간담을 서늘케 하는 미국 대첩. 뭐 어차피 할 수 없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주 요란한 지축을 울리는 엄청난 괴력의 그 괴물 같은 것을 미국에 선사했다. 아니면 12월 30일 그 기점을 해서 뭔가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거칠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면 미국은 부득불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원에서 탄핵당했다네요. 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뭐 좋다 해야 될지 아니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국면에서 미국에 이런 큰 변동은 없으면 좋겠는데 일단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변동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기가 대단합니다.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라도 건들면 그래서 바로 쳐 갈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아유 조그만 양아치가 좀 적당한 선에서 말 들어줄 줄 알고 얼리고 달래고 쓰다듬고 뭐 같이 상대해주고 놀아줬더니 이게 뭔가 간이 빠진 걸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 뭐 민추 쑥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그 천하에 미국 대통령을 가지고 좀 놀려고 접어들고 트럼프의 선거에 지금 뭔가 머리를 들이밀고 거기에다가 지금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자만 나오면 미쳐버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야,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지. 근데 제대로 한다는 게 회담을 제대로 해가지고는 시간도 길고 안 되잖아요. 선거는 박대치 하니까 뭐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적극적이며 임팩트하고 사람들이 야, 저게 뭐지? 이게 긴장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가져오는데 북한보다 더 좋은 거 없단 말이죠. 가지고 러시아, 미국, 중국, 미국이 한방 코피 작전에서 영변 원자력 핵발전 기지 그걸 날려보냈다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선전포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위협받겠지만은 그건 또 이미 다 방어가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간담이 굉장히 쪼여들며 한 번은 좋았다. 야, 이거 제 9번째로 핵보유국 이거 했다가 또 그걸 살짝 또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북미 대첩 이거 내 살아낼까? 차라리 형 좋고 동생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마 하루에도 도깨비 기아창 번지듯이 아마 번졌다 엎었다면서 요즘만큼 김정은이 아마 골치 아플 때는 없을 겁니다. 김정은이 간담을 서늘케 하는 가장 아픈 스트레스, 골치 아픈 스트레스 순위별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그렇게 연말연시에 미국을 엄청나게 화를 돋구는 국제사회를 경악해 하는 이런 도발을 한다고 하면 2017년 12월 초에 내려졌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센 유엔 결의가 즉각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는 중국도 러시아도 뭐라고 막아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397을 채택할 때 당시에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에일리인가요? 에일리 대사가 우리가 북한이 그것이 공격용 미사일이든지 아니면 인공지구 위성으로 둔갑한 위성 로켓이든지 하여튼 장거리 미사일 12,000km 넘어가는 성층권을 넘기는 그런 미사일만 발사한다면 그때는 더 강력한 대북 유엔 결의를 채택한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대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그때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2년이 지나간 오늘날에 와가지고 미국이 협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는 그런 온당치 못한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니 국제사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이죠. 지금 유엔 안보리의 국장 의장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국 있죠. 독일의 의장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이 안을 냈더니 즉각에서 아야 반격을 가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보라. 지금 북한이 우리 유엔의 이런 결의들을 이거 제대로 실행하는 어떤 의지도 볼 수 없고 개선해서 도발하겠다고 연말에 도발하겠다고 저렇게 아주 못마땅하게 놀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딱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아무리 제가 배짱과 담력이 두둑할다 할지라도 이제 취해지게 될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겪어본 놈이 더 잘 알 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엔 2397에서 가장 아픈 건 뭐냐? 일체 북한의 소규가 안 됩니다. 소규 한 400만 배럴, 정제유로서 얼마, 그 다음에 일반유로서 얼마, 총칭 400만 배럴 이상은 안 된다고 딱 규제를 해놨습니다. 이제 미사일을 쏘면요 400만 배럴이 아니라 아마 200만 배럴, 100만 배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 숨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몰래 도둑놈처럼 퍼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해상 완전 봉쇄가 들어가가지고 이겁니다. 완전 해상 봉쇄가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도 중국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지금 미국의 해안 경비대조차 이게 파견됐지만 일단은 국제적 연합군이 들어가서 북한의 동서해를 감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때부터는 국제사회 인식이 달라지죠. 왜요? 미국이 이미 전에 협상이라고 하는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욕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런 방법이 오늘날 와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 미국이 그렇게 협상 방법으로 한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끝내 이것을 고집하고 도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사람질 못하겠어. 넌 좀 맞아야 돼. 이런 인식과 이런 공감대가 국제사회로 쫙 형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죠. 해상이 완전 봉쇄돼서 김정은이 사치품까지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김정은이 측근 간부들 북한을 통치하는 방법이 선물 정치, 달러 정치, 공포 정치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 선물 정치, 선물이 있어야 또 달러가 있어야 또 사치품이 있어야 자기 밑에 수하 졸개들을 갖다가 충성한 놈들을 좀 먹이고 다독여주면서 충성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일단 위에서부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완전 해상 봉쇄하면 북한은 그야말로 질식됩니다. 여러분 질식이요. 한번 당해봤거든요. 세 번째는 이번 상하원 다 통과했습니다. 국방수권이죠. 2020년 국방수권. 요 안에 새로운 법이 하나 들어가는데 원비어법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원비어법이 꼴짜는 뭐니까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일체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자금들을 다 찾아내서 원비어를 죽인 그 가족에게 돌려준다. 미국이 그것을 회수해 간다 이겁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북한의 자산이 될 수 있고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 이게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이거. 이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돈 생겼다.
저기 구자가 있어. 저기, 북한에 배가 있어. 북한이 저게 뭐 하다못해, 뭐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어. 그것만 알려만 주면 원비어법을 집행하기 위한 미국 관리들이 공간에 들어가서 딱지를 딱 붙여놓습니다. 저번에 배 한 척 빼앗겼죠. 팔아가지고 원비어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작동되면 엄청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안 했지만은 꽝 하고 크리스마스 날에 재수없는 선물을 보내면 그 사인하는 게 뭐 오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무겁겠어요?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뭐 자기가 이번에 이 힘든 고민만 내가 놓으면 정말 이거 꿈에 핵보유국 가지고 싶지만은 제 욕심뿐이죠. 그 뒤에는 엄청난 대가, 감당해야 될 큼직한 이 돌바위가 지금 거의 머리를 내려누르고 있습니다. 돌바위 정도가 아니죠. 엄청 프레스가 내려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금 간담을 저희는 정말 골치 아픈 스트레스. 네 번째 스트레스는 뭐인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5년째로 유엔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고, 특히, 그냥 컨센서스라 해가지고 따로 묻지 말자. 이런 게 15번 중에서 9번이었고요. 올해까지 포함해서 6번은 투표하자 해서 했는데 만장일치가 된 거죠. 만장일치. 6번째로. 북한에 대한 그래도 좋은 트럼프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러시아 왔다 갔다 우리 대한민국의 판문점에 들락날락 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좋은 인상과 그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너희는 고치라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합의했단 말이죠. 6번째로. 그러니 만약 여기서 이게 근거가 돼서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이게 유엔 안보리에 가져갑니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ICC에 제소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안보리 들에서 야 빨리 김정은 겠다 이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자고 했는데 미국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대했겠죠. 아직 좀 놔둬라. 그래가지고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북한 인권 문제, 특히 북한에서 가해지고는 조직적이고 강범위하고 매우 위험한 이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문제, ICC 유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본다는 건 해당 국가의 인권 문제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국가 통치자를 다루겠다는 거죠.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미국이 또 그냥 한 주먹을 내놨습니다. 이거 언제 쓰든지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CC에 재판에 해부되면 김정은 어딜 가겠습니까? 애국 나오기만 하면 바로 붙들어서 체포해서 ICC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고피하죠. 이것도 좀 아무것도 아니죠. 참으면 됩니다. 들어오는 매니까 그냥 맞으면 되는데 이건 자기 땅 옆에서 굉장한 포문과 번쩍 하더니 모든 게 다 정말 쑥대밭이 되고 온 천지가 진동하는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죠. 북폭입니다. 일면 조그만 규모에서는 고피 작전이고 좀 큰 규모에서 한다면 북한이 주요 요충지들 동창리 그다음에 저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상동대에 있는 바로 그 핵기지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또 핵기지 남쪽에 있는 남포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잠수함 신포에서 만들고 있는 SLBM 닥치지 않고 풍계리 어대 지금 저 모양산에도 핵기지 미국은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약간 이야기하면서 확인한 기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최근 데이터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신의 전투기, 정찰기들이 계속 훑고 있죠. 꽝꽝한 순간에, 꽝꽝한 순간에 핵기지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아주 힘이라고 생각하고 주먹이라고 생각하고 배짱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에 그냥 풀싹 제가 되는 이런 것까지도 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김정은 잠이 올까요? 잠이 올 수 없죠. 잠을 잔다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이 그 심장을 철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 끔찍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마 쏘겠는가? 설마 우리한테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우리한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믿는 건데 다 참을 수 있어요. 믿을 구석도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집어 놓고 아무리 기아장 번지듯이 해도 도깨비 기아장 번지듯이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기까지 제가 수막히게 봤는데요. 네. 김정은이 목을 따는 겁니다. 김정은의 목을 따고 지도부를 제거하고 그 측근들을 요절내는 바로 네이버실 부대를 비롯한 특수부대의 침투입니다. 이미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이 모든 훈련들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다 마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솔직히 네이버실 부대가 북한 이 자연 조건 기후라든지 이 모든 것에 익숙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엄청난 훈련을 했다는 사실 스스로도 숨기지 않고 있죠. 우리가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북쪽에 있으면 몰라도 아닙니다. 여기 서해에서 제권만 들어가면 한 200km만 들어가면 바로 평양입니다. 그럼 북한이 전체 무력을 겠다가 거기다 다 막아놓고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땅을 막으면 공중으로 날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날아 들어와서 바로 김정은이 있을 만한 곳을 다 동시에 내려 쑤신다고 하면 벙커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국의 그 고도에 아마 그 과학적인 그런 공격에 준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지금 배제 안 한다라고 이렇게 미국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조건에서 김정은 참수 이거 대해서 김정은 걱정 안 할 수 없단 말이죠.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참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 미국의 이런 특수부대 한두 개가 아닌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은 내가 당장 되질 수 있고 평양을 비롯한 영변을 비롯한 풍계를 비롯한 동창리 모든 게 다 날아갈 수 있는 코피 작전도 가능하고 인권 문제 때문에 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런 보스니아 해리코 제고비나든가요? 거기에 슬로바키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갔다가 종신형에 갔다가 감금되고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돈이라고 생긴 건 해외에 있는 자산은 다 뺏길 수 있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상황. 해상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그가 먹을 것조차도 공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북한이 숨쉬고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2397호 이걸 놓고 김정은은 감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엄청나고 희한한 그 꿈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에 뜬금없는 이런 모험을 할까요? 답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이것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인가 북한은 언제 그런 일 있었던가 싶을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북한 미국이 뭐라 해도 우리는 회담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 회담 안 한 이유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와 미국 사이의 협상 타겟에서는 이제는 비핵화 문제는 내려섰다.
없다. 이제 벽화 문제. 그거는 이제 다 된 거고, 그건 지나간 거고, 예.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됐고, 예, 그건 됐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그걸 하자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됐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그런 강압이든지 해우이든지 여기에 나는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센 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이 가는 요 콩알보다도 더 작으며 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사는 것 같지 않은 내일 하루 모레 하루 전 다운되고 있는 바로 그 결전이 날 향해서 정말 매일 몇 시가 괴로운 시간들일 겁니다. 지금 아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왜 연말연시를 그어놓고, 이게 내가 스스로가 힘들까?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도 또, 아니야, 잘했어. 그렇게 데드라인 그어놓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핵보유국이 된 거야. 당신들 우리 보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한테 핵무기 있는 거 알잖아. 6번 했어, 내가 핵시험. 그리고 그 날아갈 수 있는 핵탄도 다 그 만든 거 보여줬고 그 실현할 수 있는 운반수단 다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승인하네 안 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핵보유국이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우리 보고 핵 군축을 하자고 이야기해. 바꾸자. 비핵화는 이제 다 물 건너간기고 기양하자고 하면 핵 군축하자. 우리 핵 동결시킬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를 갖다 고립 압살시키고 우리한테 핵코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국가의 평화에어적 국가에 대해서도 핵을 안 쏘겠다. 예. 이따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 김정은이 스스로 그어놓은 연말 데드라인 크리스마스나 12월 31일 이것이 김정은한테 영원한 붕괴와 자초를 가져다 줄 그 정말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정은한테 오매도 기다리고 그 최고의 절정,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절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 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운이 따라야 된다고 했죠. 운이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저는 여기서 물론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걸로 맺고 싶지 않지만요. 그래도 세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부정의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정의로움, 핵무기를 만들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해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실현하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정이고 핵을 내려놓고 정상국가가 돼가지고 남북 간의 평화적인 정말 서로 윈윈하는 이런 민족적 통일을 하는 거 독재를 걷어치우고 이건 정말 정의로운 길입니다. 보다 더 정의로운 것은 본인 자신이 건자해서 물러나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야 되는 거죠. 축출. 그래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바로 12월 연말이 김정은의 총체적 파산, 그리고 바로 김정은인데 아부하고 김정은을 추종하고 김정은의 신여가 되고 김정은의 정말 똘마니가 돼가지고 김정은을 공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총파산 연말부터 시작될 겁니다. 일단 시작되면 이건 거침없습니다. 미국도 그냥 어떤 개인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이고 시스템이 그쪽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합니다. 제발 너희들이 크리스마스 날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빨리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무슨 구닥다리가 어떻게 생겨먹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2단짜리든 3단짜리든 4단짜리든 빨라 싸라, 너희들, 제발. 그만큼 또 돈이 몇 억 다 사라질 것이고, 계속 쏘게 만들면 좋습니다. 쏠 때마다 달러 달아나니까. 한 방만 쏴라, 한 방만. 제발 한 방만 쏴라. 물론 쏴라는 것 자체가 부정이겠죠. 그런가요?論理적으로 따져보면. 예, 여기서 일단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저기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들어온 TJKKSM 1등 멸공. 아하, 멸공. 멸공. 아까 제가 퀴즈를 냈죠. TJKK님은 예전에도 오래전부터 저희들 이 카톡에 적극적으로 여기 댓글에 올라와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안채님께서 들어왔고요. KDI 빈살쇼 이거 아마 해외 계시는 분 같습니다. KDI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수백 명 되지만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테브 선생님, 민 선생님 또 들어오셨습니까? 어제도 뵙고,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황남주 선생님, 최영 선생님, 김씨왕조가 존재하는 한 절대 핵폭이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놈의 핸디캡입니다. 예, 너무 살 수 있는데 꼭 반드시 안아야 되니까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북한 문제를 들여다볼 때 그냥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노련하고 아주 깜찍하고 뭔가 이게 술수만 쓰는 놈이 아니라 아무리 뭐 다양한 술수를 씁니다. 술수는 엄청난 거 쓰는데 그가 무슨 술을 쓰겠다는 게 목적에서부터 딱 드러나니까 아무리 술을 써도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근데 청와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승사자님께서 정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울 강남에 쏜대요. 사실일까요? 강남까지 쏘면 미국에 하고 있는 싸움이니까 아직은 강남은 그 후순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권오독 선생님께서 더 좋은 글을 올렸으니 트럼프 탄핵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북쪽 북폭 들어갈 것입니다. 계획대로 북폭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혹시 북폭이라고 하면 또 정말 이게 깊이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야 그럼 뭐 대한민국 전쟁 터져 다 죽으라는 거냐 그러는데 북한에 숨쓸 사이가 없습니다. 숨쓸 사이가요. 봤죠? 비둘 폭격기.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숨 쉬고 버튼 누르기 전에 다 요정 내니까. 그리고 또요, 우리가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감안한다 하고 이런 싸움에 접어들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까? 살자 하면 죽자 하면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자면 죽을 것이요. 예, 그런 각오가 있는 안에서는 그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근 선생님도 들으셨네. 엄지척 2개씩이나 주셨습니다. 또 이게 이동훈님께서 그러네. 남북 두 얼간이 들이시오. 실수습니다. 찰싹대고 나다대야 망한다니까요. 찰싹대는 건 정말 저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윈.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이네요. 미국 어딜까요? 아마 LA가 아닐까요? 아니면 워싱턴에 있습니까? 저도 미국에 몇 번 가봤는데 LA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은 아마 지금 이 아침 시간이겠죠. 아침,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침이라도 이른 아침일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마디라도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언도 주시고 의견도 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네요. 좀 긴 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민천사님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핵이 없을 때도 북한 뻥에 놀아서, 예,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무력으로 혼쭐을, 엄청난 무력이 있으면서 혼쭐을 내주지 못했는데, 핵이 있는 상황에서 손을 받을 수 있을런지, 그렇죠. 지극히 걱정된다. 근데, 민 처장님, 우리가 솔직히 그 북한이 핵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계를 통해서 관측했기 때문에 핵시험 했습니다. 6번 하고요. 그리고 핵 무기화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이렇게 쥐고 있는 둥그런 모양의 그런 구를 가지고 그게 뭐 진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뭐 미사일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 올라갔다가 다시 궤도를 바꿔서 떨어질 때 재진입 과정에서 그 앞에다 붙이는 그 불에 완전히 타버리는 말이죠. 그런 뭐 머리 부분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 우리 맨 위에 성층권 위에 올라갔다가 정확히 각도를 맞춰서 태평양에 떨어지지 말고 미국의 그것도 워싱턴에 그것도 백악관에 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조종 기술 이런 건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셨습니다만 이 뻥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치고 싶은 대로 칩니다. 왜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있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본 걸 다 고소도 하고 그 제보하다는 그런 세상이라 뻥치면 정권이 뻥치면 그대로 다 드러나죠. 북한은 처리 장막이라 아무리 뻥을 쳐도 저희 탈북자들이 그냥 간헐적으로 여기에 내부 협조사를 통해서 좀 들여온 이런 정보 아니면 뭐 미국과 우리 국가의 어떤 정보 자산들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좀 알게 되는 첩보에 의한 것이지 확정적인 그런 정보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게 뭐 하다못해 TV라도 그놈들이 뭔가 보여줄 때 그리고 조국 경미한 조장농 이런님께서 가을에 기자가 한성욱 씨 빈소에서 나보고 탈북자가 북한 사람인데 왜 그리 슬퍼하냐고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했는데 주민등록증에 있는 엄연한 한국민이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했습니다. 음식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굶어 죽은 게 말이 되냐고요. 예. 최양놈이 굶어 죽였다고 막 뭐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 문재인이죠. 예. 그렇죠. 정말 저희들의 슬픔 함께 이해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오신 TZKK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종 기술이 미국이 최고인데 성춘권 위로 올라가서 미국으로 안 가고 북한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제가 한번 이야기도 아닌 건데 북한이 아까 이제 TZKK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사일 기술에 허점이 뭐인지 압니까? 진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인가 하면요. 이제 그 조종 기술이죠. 미사일이 이따만한 게 이제 팡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는 뭐겠습니까? 연료가 타서 화약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화염의 힘으로 올라가는데 그다음부터 자세를 잡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왔는지 다 센싱하고 그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이게 미국이냐 태평양이냐 북한이냐 이거 알아보고 이런 것들은 다 뭐가 하느냐면요. 그다음부터는 지상하고 연결이 두절됩니다. 지상하고는 두절돼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이크로칩을 비롯한 전자회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자회로는 마이크로칩이겠죠? 그건 누가 만드는 거? 북한이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거기서 단 한 가지도 레지스타, 저항이나 컨덴서,
축전기라고 하는 이것도 못 만듭니다. 전부 다 미국의 일단은 인텔사의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것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우리 한국의 메모리도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주에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70도 이거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칩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칩은 우리 컴퓨터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칩하고 다릅니다. 이것은요 포장이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군용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도자기로 되어 있는 이런 마이크로칩에 대해서는 바세나르 규정이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좀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자기로 되어 있는 특수한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공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 로켓이 정말로 원래 싸가지고 제조를 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만큼 올라가는가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요건 10%고 나머지 90%는 쏘긴 쌌는데 이게 올라가서 다음 동작을 90% 동작을 하는 건 누가 한다? 이건 바로 그 도자기로 박스 포장된 특수한 마이크로칩이 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이크로칩을 저는 북에서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북한이 엄청 많이 들여온 게 아니라 몇 개 정도를 이렇게 들여왔는데 그때도 기능이 아주 작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딱 거기에 그런 특수 마이크로칩 기능은 똑같은데 이게 너무 진동과 그다음에 이 약한 환경 즉 저온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좀 특수하게 포장된 겁니다. 이거를 미국은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아주 학대경을 가지고 요 하는 회사가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쫙 들여다보고 너네 5개 나갔어. 여기 아마 개수를 셀 겁니다. 그럼 미국이 북한에 나가는 그 도자기로 포장된 특수칩을 내갈 때 그게 어떤 걸 진짜 통제한다면 그걸 어떤 걸 넣어서 보냈을까? 물론 북한이 그걸 가지다가 아마 정상 뭐 그런 접수를 해서 기능은 따져보겠죠. 그다음 미국의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최초로 개발한 나라입니다. 인텔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걸 써가지고 미국을 때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TK 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제어 기술 그게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그냥 웃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머로 하신 말씀 같은데 그게 바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선생님 말씀에 TZKK님 말씀에 제가 진짜 정말 어떻게 이런 걸까지 예상하셨을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음 기회에 저 언제 한번 그걸 가지고 좀 자세히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격 미사일 그 다음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저승사자님 너무 불쌍해요. 그랬죠. 우리 저 한성옥 씨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오늘 김정은의 요즘 가장 괴로워하는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스트레스가 뭘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이 악한 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과 평온함을 요구하는 우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글들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또 좋은 충고들은 제가 조언으로 받고 격려의 말씀은 힘으로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좀 같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제가 그 시간들을 좀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온 글까지 제가 읽을게요. 얘기가 예, 그러네요. 우리 애기 죽은 그 때문에 그랬죠. 김동준 군. 예.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면서 끝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우리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하기 위해서는 해동포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